민경채, 너 민두식 딸 아니야. 너는 가정부 공실장이 데려온 입양아라고. 루시아의 폭로에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경채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민경채와 민두식 모두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41층 회장실 앞 웨딩 플래너가 두툼한 바인더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경채는 샘플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강당 중앙에 메인 테이블을 배치하고요. 양옆으로 VIP석을 만들어주세요. 기자들 포토존도 따로 마련하고요. 웨딩 플래너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네, 사장님. 꽃 장식은 화이트 로즈와 카사블랑카로 준비하겠습니다. 레드카펫은 입구부터 단상까지 30m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레스 사진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디자인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프숄더 실루엣의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순백의 드레스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베일은 3m 길이로 준비해 주시고요.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그게 뭐예요? 김선재는 케이스를 열어 보였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민경채는 숨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걸로 골랐어요. 민경채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보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재씨. 이제 정말 우리가 민강유통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김선재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 대행인 당신과 법무팀장인 내가 결합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민두식 회장이 사라진 지금이 기회예요.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루시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선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바로 처리할 겁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 끝이에요.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태경도 함께 정리해야죠. 둘 다 성가신 존재들이에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초대장 발송 명단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경채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사 대표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몇 개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VIP석에 배치하고요. 언론사는 삼삼한 포토존 접근 허용해주세요. 나머지는 보도자료로 대체하고요. 김선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약혼식 당일 발표할 신규 사업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민강유통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줘야죠. 민경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사업 확장,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같은 화려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민강유통은 우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청명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루시아가 이미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41층 아래 어딘가에서 정의의 칼날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약혼 반지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1층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이트 로즈와 카사블랑카로 장식된 단상 앞으로 레드카펫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경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3m 베일이 그녀의 뒤로 우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김선재는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축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강유통 임시대표이사 정루시아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루시아가 단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옷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할게요. 루시아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경채가 굳은 얼굴로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좀. 루시아가 손을 들어 민경채의 말을 막았습니다. 공 실장님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객석 뒤편에 서 있던 공 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모태주가 공 실장의 팔을 잡아 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공 실장을 보며 민경채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루시아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민경채 회장 대행의 출생 비밀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루시아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생 신고서,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민경채 씨는 민두식 회장의 친딸이 아닙니다. 공 실장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민 씨 집안에 들여놓은 겁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민경채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루시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이건 30년 전 출생 기록입니다. 당시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DNA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식 결과입니다. 공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경채야. 미안해. 민경채는 공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사람,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친어머니였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김선재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루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에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민경채가 친자가 아닐 경우 회장 대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민경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김선재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민경채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아름다웠던 약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회장 대행도 약혼도 가족도. 제대로 응징받으세요, 민경채 씨. 민경채는 루시아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민경채는 공 실장을 따라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공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당신이 내 엄마예요?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채가 공 실장을 밀쳐냈습니다. 공 실장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민경채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평생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두식 회장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당신이 태어났을 때 회장님의 전처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어. 회장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야. 당신을 민씨 집안의 딸로 키워달라고. 민경채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평생 나를 속인 거예요? 나는 민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공 실장이 무릎으로 기어가 민경채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용서해줘, 경채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 민경채는 공 실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거짓말로 점철된 게 사랑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사기극이었잖아요. 공 실장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회장님의 명령이었고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 민경채가 공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곁에서 자신을 보살폈던 사람, 늘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생부는? 공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그건 나만 가져갈 비밀이야. 민경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비밀이라고요? 내 인생이 온통 비밀투성이네요. 공 실장이 민경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경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루시아가 당신을 협박했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를 갖고 있었어.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당시 병원 관계자 증언까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민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 대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 실장이 일어서서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채야, 나는 여전히 당신의 엄마야.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민경채가 공 실장을 밀쳐냈습니다. 가요. 내 앞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공 실장은 울면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이미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루시아는 민경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민경채는 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시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 앞에 섰습니다. 만족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낸 기분이 어때요? 루시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죠. 민경채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백미소? 그건 다 우연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루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연? 당신은 내 딸을 폭행하게 했고 사건을 조작했고 결국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민경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루시아가 서류 봉투를 꺼내 민경채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 사본이에요. 비밀 조항이 있죠.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민경채가 친자가 아닐 경우 회장 대행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며 모든 경영권은 적법한 후계자에게 이양된다. 민경채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회장님이 그런 조항을 넣을 리가 없어요. 루시아가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두식의 오랜 자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 원본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도왔고 회장님께서 친필 서명하신 것입니다. 민경채는 원본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민두식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특별 조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신 겁니다. 혈연 논란이 생길 경우 회사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셨죠.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회장 대행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민씨 집안 사람도 아니고요. 민경채는 유언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회장이 되는 건데요? 설마 당신?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 대표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될 겁니다. 민경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네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죠? 루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목적은 복수예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민경채가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수? 당신 딸이 죽은 건 안 됐지만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루시아가 민경채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경채는 뺨을 감싸 쥐고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 명패 내려놓고 평사원으로 복귀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나가든지. 민경채는 책상 위에 회장 대행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명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명패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금속 명패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좋아요. 이겼어요, 루시아. 하지만 기억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민경채는 휘청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주워들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문태경은 스텔라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스텔라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민두식 회장이 감금된 곳. 문태경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정신병원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스텔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병원 내부자를 매수했죠. 민 회장은 폐쇄병동 3층 격리실에 감금되어 있답니다. 문태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선재가 이런 짓을 하다니. 당장 구출해야 합니다. 스텔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김선재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민 회장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영장을 받겠습니다. 스텔라 씨는 병원 내부 구조도를 더 확보해 주세요. 스텔라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이게 3층 폐쇄병동 평면도예요. 격리실은 복도 끝에 있고 CCTV는 3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문태경은 평면도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스텔라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3시니까 영장 발부받고 특공대 소집하면 새벽쯤 가능할 거예요. 문태경이 일어서려 하자 스텔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경 씨, 혹시 민 회장이 당신 부모님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필두를 죽인 것도 민 회장이었고요. 스텔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복수는 법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재처럼 불법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민 회장이 저지른 죄는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해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한경수 씨도 그런 분이었죠. 정도를 지키는 사람. 문태경은 스텔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텔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 회장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스텔라가 태블릿을 문태경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병원 내부자 연락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격리실 문 열어줄 거예요. 문태경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스텔라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스텔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루시아는 지금 민경채 문제로 정신없을 거예요. 민 회장을 구출한 다음에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장 발부받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스텔라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김선재가 병원에 사람을 배치해뒀을 수도 있어요. 문태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끝낼 겁니다. 스텔라는 문태경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모태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여요. 오늘 밤 병원 주변을 감시하고 혹시 모를 김선재 쪽 사람들을 견제하세요. 모태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팀이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텔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경찰 특공대 차량 3대가 정신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태경은 방탄조끼를 입고 특공대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공대장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1팀은 정문, 2팀은 후문, 3팀은 나와 함께 3층으로 직행한다. 출발.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병원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경찰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색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이 잠옷 차림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밤중에. 문태경이 병원장 앞에 섰습니다. 민두식이라는 환자가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3층 폐쇄병동 격리실 맞죠?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특공대장이 병원장을 제치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가자. 문태경은 특공대를 따라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3층 폐쇄병동 문 앞에 간호사 2명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특공대원이 간호사들을 제압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격리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태경이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저 문태경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공대원이 전동 절단기로 문 잠금 장치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더러웠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면제에 취한 듯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문태경이 민두식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문태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민두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문태경을 향했습니다. 태경? 문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예요. 이제 안전합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문태경은 민두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민두식을 실어 나르는 동안 특공대는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병원장과 간호사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특공대장이 문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 김선재라는 변호사가 운영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공범이네요. 문태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선재를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문태경은 자신의 차를 타고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스텔라의 부하 모태주가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스텔라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구출 작전 성공했습니다. 민 회장은 무사히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스텔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김선재 쪽 움직임은 없었나요? 모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약혼식 소동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텔라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루시아에게 알려야겠네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문태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문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당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두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를 구한 셈이네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약혼식에서 민경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장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김선재가 증거를 인멸했을 테니까요. 루시아는 여전히 민두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를 구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복수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김선재처럼 사람을 감금하고 죽이는 건,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민경채와 김선재를 법적으로 처리할 차례입니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재는 즉시 고발하세요. 민경채도 공범이니까 함께 처벌받아야 해요. 문태경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CCTV 영상, 김선재의 자금 이체 기록 모두 확보했어요. 루시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문태경이 루시아를 안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미소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복수의 한계예요. 루시아는 문태경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소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걸요. 중환자실 안에서 민두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환자의 아내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물 투여량이 많아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루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나자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루시아는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제가 누구인지, 왜 그의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경 씨.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복수의 여정이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사흘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민경채를 회장실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초췌한 모습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에 앉아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앉지 마. 서 있어. 민경채는 서 있는 채로 민두식을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 회장님이라고 불러. 민경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공 실장이 제 친모라는 것도 제가 혈연이 아니라는 것도. 민두식이 냉소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래,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건 알고 있었잖아. 민경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김선재가 혼자. 민두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있어. 민두식은 노트북을 돌려 민경채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경채가 정신병원을 방문해 민두식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경채는 격리실 창문으로 민두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그녀 옆에 서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상태를 확인하러. 민두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거기서 꺼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공범이야. 너는 나를 버렸어. 루시아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이 작성한 서류를 민두식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검찰 고발장입니다. 민경채와 김선재를 납치, 감금, 살인 미수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민두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너는 즉시 해고야.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어. 민경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는 회사에서 평생을 바쳤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바친 건 회사가 아니야. 네 야망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을 뿐이지. 민경채가 루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루시아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민두식이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민경채를 밖으로 내보내. 앞으로 이 사람은 출입 금지야. 경비원 2명이 들어와 민경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경채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민강유통이.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민경채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루시아는 민두식 옆에 섰습니다. 이제 김선재를 처리해야 합니다. 김선재가 더 위험해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선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선재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구출되고 민경채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민두식의 비자금 조성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도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민두식도 끌어내릴 수 있어. 김선재는 혼잣말을 하며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검찰청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변호사예요. 영장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체포영장 있습니다. 민두식 씨 납치 및 감금,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김선재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민두식의 비리 증거예요. 검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사실에서 진술하시죠. 김선재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민두식의 이중장부, 차명계좌, 비자금 흐름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검찰에 협조하겠습니다. 검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선재는 체포되어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민두식도 조사하세요. 그 사람도 범죄자예요. 이틀 후 김선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선재는 준비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지난 20년간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총액 500억 원에 달합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중장부로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민강유통본사 민두식은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배신자 새끼가. 루시아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답니다. 민두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김선재를 죽여버리고 싶어. 루시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이걸 원했던 거 아니야? 나까지 무너뜨리려고? 루시아는 민두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해요. 회장님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두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너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오후 검찰이 민강유통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회계장부가 압수되고 서버가 복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봤습니다. 민강유통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들어서자 그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잔 하겠어?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두식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도와줘. 김선재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루시아는 민두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제가 도와드려야 하죠? 민두식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법적으로. 루시아는 냉소했습니다. 법적으로만요. 감정적으로는 아니에요. 민두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지분? 루시아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해요.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정의?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뿐이야. 루시아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미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민두식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민두식은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데?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에요. 백미소. 4년 전에 죽었어요. 회장님의 딸 민세리가 폭행을 시켰고 민경채가 사건을 조작했죠. 그래서 제 딸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민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루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민두식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백미소의 밝은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도 공범이에요. 조필두를 죽였잖아요. 문태경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민두식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민두식도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루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회장님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거야? 루시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자수하세요. 그게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에요. 민두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수. 내가 감옥에 가라고. 루시아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을 도울 수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민두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 당신이 이기는 거야. 만족해? 루시아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제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쪽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위스키 병을 집어들고 입에 직접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백미소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태경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조필두 살해 사건의 최종 증거입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검 보고서, 목격자 진술, 민두식의 손수건에서 검출된 DNA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했어요? 문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스텔라 씨가 도와줬어요. 당시 사건 현장 근처 CCTV도 복구했습니다. 민두식이 조필두가 감금된 장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어요. 루시아는 CCTV 사진을 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민두식의 얼굴이 식별 가능했습니다. 문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민두식이 박만호 경사에게 조필두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루시아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조필두를 처리해. 깨끗하게. 증거 남기지 말고. 루시아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검찰에 제출하죠. 문태경이 주저했습니다. 루시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민 회장은 법적으로 당신의 남편이잖아요. 루시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만요.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요. 민 회장이 저지른 죄, 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아버지 한경수도 민두식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태경 씨는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려고요. 이제 원한이 풀렸다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소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태경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검찰청으로 가시겠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수정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장님? 루시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외출이에요. 민수정은 문태경이 든 서류 가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문태경이 대답했습니다. 기밀 사항입니다. 민수정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앞 루시아와 문태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태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루시아 씨, 이 문을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루시아는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루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하겠죠. 하지만 제 딸이 정의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두 사람은 검찰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담당 검사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경제범죄 담당 검사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태경이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민두식 살인 사건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검사실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손수건, DNA 결과, CCTV 영상, 녹음 파일까지. 검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체포되나요?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증거 검증이 끝나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검찰청을 나오는 길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곧 정의가 실현될 거야.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민두식 외 2인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살인,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민경채는 회장 납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 김선재는 납치, 감금, 비자금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민두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두식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비자금 조성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과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필두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박만호가 한 짓입니다. 저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다음 피고인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경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회장 납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재 변호사가 혼자 한 일입니다. 김선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민경채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것뿐이에요. 당신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가 민경채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민두식 회장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경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김선재를 불렀습니다. 피고인 김선재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선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민두식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비자금 관리도 조필두 제거도 모두 민두식의 명령이었습니다. 민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필두를 처리해. 깨끗하게.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경채가 민두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서 왜 저를 민씨 집안 딸로 키운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친 건 아버지잖아요. 민두식은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배은망덕하게. 민경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환경?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한 게 좋은 환경이에요? 김선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 셋 다 공범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 공판일에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을 나가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부녀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동맹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루시아와 문태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버텨요.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루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앞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제국이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너 일가 전원이 피고인석에 앉은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너 일가 전원이 법정에 선 충격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문태경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스텔라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주가가 바닥이니까 지분을 대거 확보할 수 있어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스텔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경영권 확보하려면 최소 40% 지분이 필요해요. 현재 민씨일가 지분이 35%, 나머지가 시장에 분산되어 있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단과 협상하죠. 회사 정상화를 조건으로 지분을 넘겨받는 거예요. 3주 후 루시아는 주요 채권은행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업 재건 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민간 유통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채권은행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도 민씨일가 일원 아닙니까? 루시아는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백설이입니다. 정루시아는 가명이었어요. 저는 민씨일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채권단 대표들이 술렁였습니다.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딸이 민강유통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 회사를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채권단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민씨일가 지분을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십시오. 루시아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정과 민지섭은 루시아의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루시아는 지분 매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두 분의 지분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20% 프리미엄을 드리겠어요. 민수정이 계약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라는 거예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강유통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요. 과거와 단절하고요. 민지섭이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 회사에 미련 없어요. 민수정도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루시아. 아니, 백설이 씨. 두 사람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민씨 일가 중 회사에 남은 사람은 민세리 뿐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세리는 소파에 앉아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회사를 떠나야 하나요?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세리는 남아도 돼. 민세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요? 저도 민씨 일가잖아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너에게 할 말 있어. 민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네 친엄마야. 민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루시아가 설명했습니다. 민경채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너를 낳았어.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민두식에게 맡겼고 공 실장이 너를 키웠지. 민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언니가 엄마였다는 거예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왜 저한테 잘해줬어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민경채의 딸이니까. 하지만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는 죄가 없잖아. 민세리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문태경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씨, 이사회 준비 다 됐어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세리야, 같이 가자. 새로운 민강유통을 함께 만들어가자. 민세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새로운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루시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민강유통은 새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스텔라와 문태경도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편히 쉬어. 문태경이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태경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으니까. 민세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함께 일하고 싶어요. 새로운 민강 유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루시아는 가슴에 품고 있던 백미소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소야, 이제 엄마는 앞으로 나아갈게. 너도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민강 유통,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